투자 대가들은 항상 말합니다. 시장의 소음, 즉 노이즈에 속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신호 시그널을 보라고 말이죠. 요즘 인터넷과 뉴스를 켜면 어떻습니까? 온갖 자극적인 가십과 연예계 이슈들이 우리 눈과 귀를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소식들에 열광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그 시끄러운 뉴스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히 여의도와 국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판단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치적 이념이나 찬반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안보 비용에 관한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이 오래된 법안의 폐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팩트와 경제 논리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살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듣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못지않은 실적을 내고도 주식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안보 불안 요소를 억누르고 있던 핵심 안전핀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시대가 변했으니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악재는 터지면 반영하고 대응하면 되지만 불확실성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팩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장 간첩이 활개친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법적 공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비용의 증가입니다. 흔히 국가보안법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표현하지만 법리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음모와 예비 단계에서의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실행에 옮겨지거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건이 터져야 법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한해 실행 이전의 모의 단계, 즉 예비와 음모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보 위협 행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를 제지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사고가 터져야만 수습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 폐지된다고 당장 모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나 외국계 자본은 냉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할 것이고 이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됩니다. 더 실질적인 경제적 쟁점은 산업안보 분야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투자 기업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1세기의 안보 위협은 총칼이 아니라 사이버 해킹과 첨단 기술 유출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다른 법적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기술 유출범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주로 기업 간의 경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기술 유출을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와 연계된 조직적인 기술 탈취 시도를 막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를 넘어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된 고도화된 공작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보안법은 수사당국이 해당 사건을 단순 절도가 아닌 안보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를 깊이 있게 파헤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제공합니다.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산업 스파이 행위가 북한 등 안보 위협 세력과 연계되어 있어도 이를 입증하거나 선제적으로 수사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십조 원을 들여 개발한 초격차 기술을 지키는 방어막 하나가 헐거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현재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북한 관련 선전 매체나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서버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풀린다면 해커들이나 사이버 공격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전산망과 국가기관망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공격을 받습니다. 방어막이 느슨해진 틈을 타 금융망 마비나 데이터 인질극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사회 혼란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시대가 변했고 민주주의가 성숙했으니 과도한 우려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팩트보다 센티먼트, 즉 투자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법이 폐지된 이후에 당장 큰 사고가 터지지 않더라도 폐지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당장 내일 암에 걸릴 것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있어 일종의 안보보험이자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장은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져 자유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막상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는 법 하나를 없애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소란스럽게 떠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비중을 줄이고 환해지를 하고 신규 투자를 보류합니다.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격화되고 실제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면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본은 국적이 없지만 자본이 머무는 곳은 가장 안전하고 불확실성이 적은 곳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단순히 낡은 법을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정치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보라는 인프라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외국 자본 이탈 가능성, 환율 불안, 기업 기술 유출 리스크. 이 모든 경제적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표현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 과감하게 낡은 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휴전 중인 엄중한 현실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눈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만큼은 확실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냉혹하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통찰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